살아있는 책과 길 속에서 선거의 가치를 발견하는 산책길. 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주변이 굉장히 평범하고 좀 일상적인 느낌이죠. 과연 이곳이 어딜까요? 이런 곳에 선거와 관련된 특별한 무엇이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 속으로 깊숙이 천천히 가까이 들어가서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만큼 책과 민주주의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죠.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렇게 새 마음으로 새 단장을 한 만큼 더 꼼꼼히 동네를 둘러보기 위해서 산책 친구들도 두 분이나 모셨습니다. 산책 친구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우리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두 분이나 이렇게 모셨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큰 키만큼 시원시원한 성격과 리더십으로 경북을 대표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여성 리더가 되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만드는 우리 책 프로그램인 만큼 산책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선거와 책인데요. 오늘 산책 친구들은 그 두 가지 요소를 든든하게 충족시키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먼저 책을 대표하시는 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바로 다양성을 일상에서 생업에서 실천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독립출판계의 아이돌 시인이라고 불리는 태재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책과 출판, 네. 그리고 아이돌의 정의까지 다양하게 확장시키고자 하는 작가 태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태재님과 함께 또 감성이 넘쳐나는 산책길이 되기를 기대해보고요. 이어서 선거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시민을 대표해서 바른 정치를 탐구하는 열혈 정치 꿈나무를 모셔봤습니다. 경북대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신혜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2017 미스 경북 신혜란입니다. 오늘 시민 대표이자 일일 시민 기자가 되어 곳곳에서 느낀 점을 쉽고 발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정과 호기심을 갖춘 우리 시민 대표분들까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알찬 산책단으로 꾸며졌는데요. 하지만 또 자고로 산책길의 산책단이라 함은 책으로 우리가 인사를 트고 자기소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이 두 분께 우리 오늘 방송에 각오를 담은 책 한 구절씩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떤 문장일지 궁금합니다. 먼저 태재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자연스럽게 네.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아껴 읽고 싶은 문장이어서 제가 네. 적어왔어요. 아, 그래서 잘하셨어요. 또박또박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미소 짓고 어깨 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저희가 흔히 뭐 풍경을 볼 때 네. 물방울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호수 전체를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저희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호수를 이루었는데 저희 또한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체가 모여서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문장을 들고 왔고요. 저희 세 명도 오늘 아름답게 조화롭게 이루어가지고 산책길을 한번 잘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란 씨한테도 부탁드릴게요. 네, 태재 작가님 뭔가 되게 심오한 네. 글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짧고 강력한 걸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김혜람 작가님의 소설 중 한 문장인데요. 그런데 어디 가는 길이었어? 어디 가는 길이었던가? 그렇지. 나는 당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 제가 사실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 방송의 길도 네. 그리고 또 산책길도 네. 중간중간에 헤맬 수도 있어요. 아니, 처음 같지가 않아요. 네.
중간에 많이 도와주셔서 네. 우리 모두의 당신 민주주의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계셔서 또 진지하고 멋진 문장을 읽어주시고 또 사랑스럽게 좋은 문장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산책 친구분들이 문장을 소개해 주시는 모습 보니까 오늘 참 두 분 잘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책 대표 태재 씨는 우리 산책의 감성을 덧대해 주실 것 같고요. 우리 또 선거 대표 신혜란 씨는 시민의 눈으로 예리하게 잘 저희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우리가 나와 있는 이곳 오늘 함께 산책할 동네를 소개해 볼게요. 네, 오늘 산책할 동네는요, 2018년 제10회 다산 목민대상 최고상인 대통령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다산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실용을 바탕으로 하는 다산 선생의 민주주의와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민주주의의 실천 동네 은평구입니다. 네,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소개 들으니까 어떠세요? 은평구 잘 아세요? 저는 은평구를 친구들이랑 네. 운동하러 가끔 오거나 오. 그래서 운동 끝나고 밥 먹는 정도로만 와봤는데 네네. 이렇게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인지는 몰랐어요. 혜란 씨는 많이 와보셨어요? 저는 말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되게 토박이에요. 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제가 서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은평구는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은평구의 민주주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두 분도 이곳을 새롭게 보시지만 저도 참 동의하는 게 방금 전까지는 그냥 여기가 뭐 오프닝 찍는 장소로 마련하셨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 제작진이 준 정보에 따르면 이곳이 은평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꾸어 나가는 주민 공공 텃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렇게 밭이 많아가지고 이게 뭐 하는 곳인가 했는데 그야말로 각 주민들, 우리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지고 또 새싹이 자라는 땅 위에 저희가 서 있는 셈이죠. 이 모든 게 다시 보이는 순간인데 지금부터 은평구의 모든 것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미처 몰랐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산책 코스 우리 동네 민주주의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걷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동네 민주주의를 볼 수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두 분은 여기서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구청인데요, 은평구청. 네. 저도 여긴 처음 와보는데 여기에 우리가 왜 왔을까요? 여기서 은평구 주민들께서 투표를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구청 행정 업무가 더 민주적인 그런 방법으로 하고 이루어지는 있어서? 건가? 네, 비슷하게 추측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곳에 온 이유가 구청이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가 만날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구청 안에. 따로 있습니다. 구청 안에. 따로 있습니다. 구청 안에. 구청 안에. 네, 저희가 함께 가보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까요? 네. 이쪽으로 가면 오늘 우리의 목적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은평 인터넷 방송국인데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렇게 산책길 같은 방송을 네. 하잖아요. 네. 혹시 은평구청도 그런 독자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거의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이 은평 인터넷 방송국이 구청 직원분들만을 위한 방송은
아니고요. 이 주민방송단을 직접 뽑아서 제작부터 운영까지 직접 하시는 방송국이라고 제가 들어서 찾아와 봤어요. 오늘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하고 계시는 건가? 살짝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EBN 주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잎삭은 한숨을 쉬며 밖을 보았다. 닭장 철망 속에서 남아 잎삭은 밖을 내다볼 수 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알을 품을 수 있다면.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이제 거의 끝났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어떤 곳보다 자유로운 방송국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방송국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EBN 은평 인터넷 방송국은요, 저희 은평구에서 하는 어떤 업무도 이렇게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예, 그런 구정 및 그런 생활 정보를 실시간 우리 은평 구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2003년도에 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는 최첨단 이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그 스튜디오들을 이제 구민들에게 개방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주민 방송단이 꾸려져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은 2012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앵커분은 지금 방송을 마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준비 중이신 건지? 예, 저는 사실 올해 새내기예요. 예, 그 올해 이제 우연한 기회에 그 아나운서 이렇게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엔 조금 조마조마했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일단 제가 그 55이거든요. 근데 이 나이에 어디서 뭐 아나운서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뭐 난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냥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제가 또 마을 미디어에 관심 좀 갖고 있던 차라 한번 뭐 그거 상관없이 지원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별로 이렇게 선발을 하더군요. 아, 어쩐지 목소리가 고우시더라고요. 아니 목소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닭장 철망 속에서 남아 잎삭은 밖을 내다볼 수 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을 거야. 어렵고 힘들게 아기 오리까지 아주 멋지게 키워냈죠.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 은평 방송국의 역사가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뭐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우리 은평구에 이렇게 제가 오랫동안 살았으면서도 이 방송국이 제일 처음에는 있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을 일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게 되고 이러면서 방송국이 있구나.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상태에 있다가 이게 막상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맡았던 그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독서 힐링 차원의 독서 명상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가장 기대되는 것은 역시 그 마을이 살아가는 이야기. 그렇죠. 그럼 우리 지역 안에서 이제 우리 마을들이 어떤 그 형태로 또 어떤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사실 제일 기대가 됩니다. 그 마을 이야기 꼭지도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그러면은 마을 이야기 꼭지를 가장 기대하는. 제 프로그램도 기대 물론 하지만 하지만 마을 이야기가 가장 사실 실질적인 면에서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1년 하시는 거잖아요. 해마다 주민방송단 참여자분들이 바뀌시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좀 여쭤볼게요. 예, 많습니다. 경쟁률 셉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이 은평 인터넷 방송국이 제 주변에서도 언니 나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 내년에 꼭 다시 도전해 볼 거야 막 이런 몇수 하시는 분이 계시겠네요. 기다렸다가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또 이제 연습을 좀 뭐 특별한 연습은 필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아주 그냥 반응이 좋습니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네. 뭐 주민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뭐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도 이렇게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그 동네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게 미디어에 좀 관심을 많이 더 갖게 됐거든요. 가장 어떤 소통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어떤 최첨단 내지는 그런 어떤 가장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송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관심 갖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소식, 여러 사람들에 대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또 잘 어떤 사람이면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네. 사심 없이 이런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 또 저 사람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믿음 뭐 이런 거를 또 알게 되잖아요. 저도 또 드는 생각이 이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지역 일꾼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일꾼까지도 이게 직접 내 어떤 권리의 그 한 표를 네, 행사할 네. 수 있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예, 그러니까 직접 참여를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지역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어떤 인재가 일을 잘하는지도 예. 관심을 가지시게 되고 예. 그런 점에서는 이게 봉사의 차원을 넘어서 예. 우리 전체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또 저희 방송이 선거에 대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네. 책에 대한 프로그램이기도 아, 하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저희한테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사실 그 책은 한 권 쓰긴 했지만 네. 제가 동화 작가인 관계로 동화책 한 권을 사실 작가시구나. 네.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제 이거 아이들하고도 혹은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들한테도 되게 좋은 책이에요. 이노우의 마사지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이 그림책은 이게 글이 이제 제목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사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단지 사과는 사과일 뿐인데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른 이야기예요. 뭐 농부라면은 윤이 반짝반짝 나는 걸 보니까 거름을 많이 주었을 거야. 또 바쁜 회사원의 경우에는 저기 사과가 있네. 소풍 갈 때 엄마가 사과를 싸주셨는데 그때가 참 좋았어. 이렇게 바쁘게 출근해야 되니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든지 각기 어떤 자기의 경험치에 따라서 네네. 이 사물을 보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가진 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예. 말해주는 그런 책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 평소에 사실 그 선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예, 주민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어떤 하나의 경험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면에서 본다면 지혜로 발달이 되고요. 예, 지혜로 이렇게 네, 활용이 네.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게 편견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는 어떤 그런 그 편견, 네.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이게 지혜로운 쪽으로 좀 더 시각을 두루두루 돌려서 여러 사람의 입장을 한꺼번에 이렇게 아우를 수 있고 또 객관적으로 여러 입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 가져가야지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본다면 편견으로 굳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제가 볼 때는 선거에도 네. 이렇게 내 입장, 내 개인의 입장, 내 계층의 입장, 내 계급의 입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이렇게 두루두루 여러 계층, 계급,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점을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살펴서 우리에게 어떤 일꾼이 필요한지 예, 제대로 좀 투표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사실 이 책을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 책에서 혹시 전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전하고 싶은 구절이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대화체로.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네, 네. 제가 한번 어떻게 우리 아나운서님 읽어주실까요? 아니면 제가 한번 이제 아나운서시니까 제가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해. 그러니까 100명이 나를 보면 나는 100개의 사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개지만 100개인 사과야. 네.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약간 이
내용의 핵심이네요. 예. 아, 하나의 사과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 100가지의 사과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담은 네. 그림책을 소개해 네.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태재 작가님 네. 또 작가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감성으로 무장하신 만큼 또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한 문장으로 이렇게 네. 할까요? 이게 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은평 인터넷 방송국. 네, 고맙습니다. 네,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혜란 씨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저는 오늘 시민 대표, 시민 기자로 참석했으니까 네. 은평구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기사를 쓸 때 헤드라인을 어떻게 쓸지. 네네. 은평구 인터넷 방송국 강한 볼륨과 마음의 소리로 널리 널리 민주주의 전파 중. 네. 아유. 잘 쓰네요. 멋있네요. 헤드라인을. 네.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정말 열심히 알려주시는 좋은 방송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은평구 인터넷 방송국을 다녀왔잖아요. 네. 다음에 가보실 곳은 또 전에 가본 곳보다 또 더 재미있는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일 것 같으세요? 아까는 구청 내에 있는 방송국이었으니 이번엔 진짜 방송국으로 가나요? 태재 씨는요? 저도 실제로 더 큰 방송국이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방송국 한 곳을 봤으니까 네. 여기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아닐까. 그쵸. 이번 주의 주제가 우리 동네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볼 곳은 서울시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곳이 이 근방에 있다고 해서 전국구 주민자치. 그렇죠.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데 바로 불광 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네.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가볼까요? 네. 네.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지금 회의 중이신 것 같아요.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조는 유두선 위원장을 비롯해서 황현미 통장, 김성호 직원, 그다음에 청소년 한 20명과 같이 골목길 우리가 한 아까 빨간 노선의 길을 그 정비 사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그저께 이제 동에 얘기를 했더니 쓰레기가 다 두 차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달까지는 지금 월요일날 계속 취급을 했어요. 그렇게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네, 회의 중에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지금 어떤 회의 하고 계신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상반기 환경경기 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회의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예, 좋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골목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안하실 분 있으면 제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시상제 기간이 돼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너무 많이 네. 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동직원한테 얘기해서 저도 가봤어요. 한 두 차 되더라고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이. 그래서 특별히 직원들을 해서 우리 동사무소 차를 해서 어제부로 다 치웠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거는 이달 말까지는 도리가 없어요. 계속 치워줘야지. 그렇게 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치울 걸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천천히.
이게 뭐 정말 그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불광이동 마을 민주주의의 정말 산증인들이 여기 모여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또 크고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느낀 점도 많으실 것 같고 또 사실 힘드셨을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우리 동네 주민자치위원회는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동은 주민자치위원회가 24명인데 인원이 우리는 주민자치 회가 돼가지고 50명까지 주민자치위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합니다. 당선되시면 예. 그다음에 우리 각 분과가 6개 분과가 있어요. 마을 뭐 공도제 분과, 생활환경 분과, 분과 6개 있는데 분과장도 똑같이 선거를 합니다. 누굴 뭐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민주주의라는 거죠. 민주주의식으로 다 투표를 해서 마을 그 분과장도 뽑고 그 다음에 무슨 이 제안 사업도 각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공동으로 자기 제안을 내놓고 거기서도 투표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선호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 방식이 완전히 뭐든지 투표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애 엄마가 평소에 그 주말 농장을 많이 하고 싶어 해서 그 인터넷으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돼서 왔습니다. 방금 우리 제작진이 준 정보에 따르면 이곳이 은평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가꾸어 나가는 주민 공공 텃밭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이렇게 밭이 많아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합해서 이렇게 하니까 텃밭을 이용을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이렇게 한 거 좋죠. 이제 공동체 텃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또 서로 협조하면서 또 즐겁게 또 같은 걸 참여한다는 그 의미도 있고. 저희 이렇게 회의에도 참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끝으로 산책길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어딜 가나 또 책을 한 권씩 추천받는 게 있거든요. 이 지역 참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 밑바탕이 된 좋은 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위원장님께서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죠. 제가 고 박경리 작가님의 그 유고시인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려면 사심과 욕심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떤 때 머리 아플 때는 이것도 한 번씩 보고 하면 참 홀가분하게 그런 마음도 느끼고 해서 우리 박경리 작가의 이거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홀가분하다라고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중에서 한 구절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옛날에 그 집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일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15년을 살았다. 빈 창고같이 횡덩거리한 큰 집에 밤이 오면 소쩍새와 쑥북새가 울었고 연못의 맹꽁이는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르던 이른 봄 그 집에서 나 혼자 살아왔다. 다행히
뜰은 넓어서 배추 심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파 심고 고양이들과 함께 정부치고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으로 온 것 같아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그래서 끝입니다. 네, 아 정말 옛날의 감사합니다. 글입니다. 옛날의 글집 이 안에 제일 그 두 번째 있는 건데. 아, 정말 많이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네.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전념하시는 네네. 네, 그런 책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책 9절까지 만나봤는데 우리 그럼 함께 동네 민주주의의 두 번째 코스를 함께한 산책 친구분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이제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첫 번째 코스였던 우리 은평구청의 방송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뭐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렇게 주민분들이 자원해서 오셔가지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고 실행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한 동네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태재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실제로 교과서에서나 그런 뉴스에서만 보던 장면의 회의 그 상황에 저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줄 평으로 네, 또 이렇게 소감 기대가 됩니다. 네, 생활자치, 주민자치, 옳지 이렇게. 역시 시로, 시 한마디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신혜란 씨는 어떤 헤드라인을 뽑아주시겠어요? 제가 이번에 뽑은 헤드라인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홀가분하게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주민 생각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한줄 뽑아봤습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민주주의위원회 불광이동 주민자치위원회. 네. 오늘 저희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다들 건강하시고 또 우리 불광동을 위해서 많이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재미있는 구경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또 너무 민주주의로만 우리가 구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 주인공이 또 민주주의와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책을 좀 보고 싶은데 저희한테 한번 소개해 주실 곳이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은평구로 온다고 해서 제가 제가 또 글 쓰고 책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주변에 저희 은평구 관계자랄까요? 그런 책 관계자랄까요? 그런 네, 분들께 네, 네. 발품이랑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두 곳을 준비해왔어요. 첫 번째로는 저희 은평구 주민들께서 민주주의 의식을 함양하고 또 쌓고 싶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은평구 주민들이 사랑하시는 구산동 도서관 마을. 저는 이런 뭐 각 구마다 시마다 도서관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곳이겠지 생각했는데 이거는 정말 구조나 그 모습이 정말 독특하네요. 이런 도서관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근데 왜 도서관 마을인가 했더니 보니까 이 건물들이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8개 정도 되는 건물들이 합쳐가지고 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도서관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그냥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어떻게 하면 주민 복지도 향상시키고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머리를 모아서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게 진짜 대단한 거죠.
여기 창문들도 보면은 자작자작 모여 있고 네. 한데 또 하나가 큰 폭으로 봤을 때 되게 또 힘이 웅장한 힘이 있고. 저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무슨 유명한 디자이너나 어떤 그런 분들이 구상하신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게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게 놀랍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도서관 마을을 둘러보니까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 도서관 마을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물어볼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관장님을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서관 마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구산동 도서관 마을 이름이 좀 특이하죠? 예, 마을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마을입니다. 도서관을 바라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주민 참여 예산에 도전하고 또 도서관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만들어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뭐 공공 건축 부문에서 상도 받고 서울시에서도 상을 받은 곳이잖아요. 네. 그만큼 유명하다 보니까 뭐 그걸 듣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굉장히 많으세요. 전국에서 마을 공동체, 도서관, 주민 참여, 협동조합 이런 주제로 찾아주고 계시고요. 네. 또 건축 자체가 리모델링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심 재생 이런 주제로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주민들도 직접 이렇게 주민들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 보니까 애착이 남달라서 굉장히 열심히 이용하시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하시고요. 도서관의 여러 동아리라든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세요. 주원이 그리고 있어. 멋있다. 아, 보고 있는 거야? 너는 했고? 재밌겠는데. 프로그램 보고, 뭐, 어디서 나온 거 보고 한 거야? 테레비. 아, 테레비. 동아리 같은 것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아요. 주민과 연계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은평 시민신문이라든가 이런 홍보 같은 것도 지역에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면은 또 관장님께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책에 또 책과 한 구절을 같이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오연호 작가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책에 보면은 자유의 다른 이름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덴마크인들은 자유를 누리고 산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은 초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져진다. 덴마크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진학 전에 1년간 인생학교에 갑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점검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네. 주민들의 참여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학교라는 게 우리도 있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저희 도서관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관장님께서 아끼시는 책 함께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도서관 마을 종종 놀러 오는 시민으로서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산책길에서 도서관까지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산책길의 묘미는 또 서점이잖아요. 근데 이 근처에 진짜 이상하고 은평구에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특이하기로 유명한 책방이 있대요. 어디냐면 바로 저기.
서점인지도 몰랐죠. 네, 책방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저도 지나갈 때는 여기 책방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조그만 간판으로 있더라고요. 이름도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서 도대체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얼른 들어가 봐야겠다. 네, 들어가 볼까요? 우와, 와, 진짜 책 많다. 진짜 책 많다. 일부러 막 다 이상한 나라처럼 보존을 하려고 이렇게 먼지도 다 의미 있게 쌓여있고. 이상한 나라처럼 꾸미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저도 되게 그렇게 해보려고 저희 서점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런 느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평범한 어떤 중고책을 판매하는 그런 서점인가 생각했는데 진짜 방문할 만한 약간 곳이네요. 이건 또 쉽게 만질 수 없게 돼 있는 책인가 봐요. 되게 귀한 건가 보다. 20만 원. 이런 책은 1914년에 나온 책. 그럼 몇 년? 거의 100년 된 거. 100년이 넘었네요. 어머, 우와. 여기 이거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책이 있네. 우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여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좋아하셔서 책방 이름을 그렇게 지으셨나 봐요. 이따가 물어봐야 되겠어요. 네. 나라별로, 시대별로 정말 다양한 앨리스 책들이 실제로 이렇게 판매도 하지 않으시네. 딱 소장용. 앨리스 책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앨리스 마니아의 성지 같기도 하고 이곳 주인분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 여러 가지 공간들 둘러보다가 마지막으로 들른 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마치 정말 이상한 나라 앨리스의 세계에 들어온 것처럼 굉장히 묘하고 구석구석 주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공간에 왔는데 두 분은 둘러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둘러보니까 내부 인테리어 하나하나에서 주인분의 섬세함과 센스와 또 책방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태재 씨는? 저는 오늘 은평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되게 몰랐던 공간, 몰랐던 사실, 몰랐던 그런 민주사회의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는 좀 한편으로는 되게 좀 거짓말 같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간이 이상한 나라가 실제로 여기 딱 존재하는 것을 보고 지금 좀 약간 새로운 기분이고 여기 이제 좀 더 빨리 이렇게 주인장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요. 네, 정말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주인분이 그 앨리스 덕후일 것이다. 그런 추측은 드는데요. 네,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주인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주인장 윤성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공간 둘러보고 정말 놀랐는데
제가 사실 뭐 포근하고 편안하고 그러니까 책방 주인분의 인상도 참 좋아 보이세요라고 말을 하려다가 제가 서점을 하기 때문에 책방 주인이 그렇게 평화로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오래 유지하신 게 정말 멋지다는 생각도 들고요. 먼저 시청자들한테 우리 주인장님이랑 서점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 주인장 윤성근이고요. 통상 은평구 존내논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SNS 프로필에도 올려놨는데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좋아하기 때문에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이라고 이름 지었고요. 프로필에 나와 있는 대로 덕후는 아닙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제 책을 팔러 나갔다가 그 마켓에서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마술사 중절모 같은 거를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앨리스 책에 나오는 모자 장수. 모자 장수. 그래도 덕후가 아니신가요? 그래도 덕후가 아니신가요? 그래도 덕후가 아니신가요? 그래도 덕후가 아니신가요? 네. 네, 아닙니다. 심지어 그 모자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럼 맞으신 것 같은데. 직접 만들었지만 덕후는 아니에요. 네. 무슨 의미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직접 책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작가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새 책이 아니라 헌책방을 여신 이유가 있나요? 헌책방이 정말 민주적인 공간 아니겠습니까? 모든 책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둘러쳐져 있는 곳이고 새 책도 있고 뭐 헌책도 있고 중고책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온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외된 책들을 여기다 모아서 그렇죠. 보관하고 책방의 민주적인 장소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를 정말 떠돌던 책들이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은 느낌이라는 게 진짜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은 게 새 책방은 아무래도 새로 들어온 책들이 계속 자리를 잡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헌책은 정말 뭐 사실은 점점 이렇게 뭐 아래 칸으로 구석 칸으로 밀려나게 마련인데 이렇게 낡은 책들이 정말 당당하게 책장의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이래서 헌책방의 묘미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혹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책도 여기 책방에 있는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근데 좋은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책을 보다가 필요 없어서 팔아야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태민님의 책은 많이 간직하고 있는 아직 소외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계속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헌책방에 안 들어오고 있는. 누군가 팔아줘야지 여기 오는 건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네. 아니 우리 책방 주인님이 저서인 책이 좀 많습니다를 통해서 책을 읽는 우리 소양을 갖춘 시민들을 소개하시기도 하셨는데 직접 운영을 해보시니까 은평구 주민이시기도 하고 또 은평구 주민들의 책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특별한가요? 그렇습니다. 은평구라고 하면은 서울 시내 구 중에서 가장 큰 구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구이거든요. 제 그 책이 좀 많습니다. 책에서도 보면은 은평구 주민들 인터뷰한 것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은평구 시민 여러분께서는 토박이들도 많이 사시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근처에는 책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책방이 몇 곳 정도 있나요? 중형 서점 같은 경우는 불광문고, 연신내문고도 있고요. 저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도 있지만 중고책방 같은 경우는 저쪽 가련동에도 있고 증산동에도 있고 또 작은 책방 같은 경우는 이 근처에도 몇 군데 또 있어요. 그림책 서점도 있고. 그리고 또 내부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인상적이라서 아까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요. 곳곳에 앨리스 소품들이 굉장히 많던데 혹시 모으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저 어렸을 때부터 앨리스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덕후는 아니지만 좋아하셨던 거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제가 강원도에 살았었는데 그 좀 폐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폐광들이 많이 있었는데 앨리스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토끼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신기한 세계가 열린다는 내용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앨리스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고 대학에 가서 이제 처음으로 원서를 읽어보게 됐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읽었을 때는 그 언어 유희라든지 이런 게 잘 표현이 안 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됐죠, 책들을. 그 영향으로 이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도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 책방 주인님께 또 책 추천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 곳에 가득 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빼고 네. 우리 책방 주인님께 추천을 받고 싶은데요. 저희가 은평구 동네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갔다 오고 그리고 도서관 마을에도 갔다 왔는데 정말 은평구는 특별하게 주민분들이 만들어가는 자치의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바른 선거, 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시민의 책들을 소개받았는데 또 우리 주인님이 철학을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다 보니까 관련 책을 좀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네. 책은 바로 여기에 있는데 바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죠. 네. 주제 사람하고. 아. 이건 사실 잘 안 알려진 책인데 네, 저 처음 봐요. 미지의 섬이라고 하는 철학 동화예요. 철학 동화라는 네. 게군요. 동화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 왕자나 이제 모모 이런 것처럼 어른들도 읽어보면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는 정말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이 책은 처음 봐서 그럼 이 책을 왜 추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어떤 오래전에 한 청년이 미지의 섬을 찾아서 떠나가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네, 그 왕에게 미지의 섬을 찾으러 갈 테니까 배를 한 척만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하지만 미지의 섬을 찾아간다고 하니까 배를 안 주거든요. 그렇죠. 미지의 섬은 없는 건데 네. 왜 찾으려고 하냐. 하지만 청년은 미지의 섬이니까 있을 것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았을 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좀 있으면 선거하지 않습니까? 하죠. 미래를 위해 선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알 수 없는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선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생각이 듭니다. 철학적입니다. 이유도. 저희 한 구절 소개해 주세요. 바로 말씀드렸던 그 왕과 청년이 대화하는 네. 장면이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다. 미지의 섬. 멍청한 소리. 이제 더 이상 미지의 섬 같은 건 없어. 누가 더 이상 미지의 섬이 없다고 말했습니까? 모든 섬들은 지도에 나와 있다. 지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알려진 섬들이죠. 내가 찾고자 하는 미지의 섬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 그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 섬은 이미 미지의 섬이 아니지 않은가요? 누군가 그 섬에 대해 내게 알려준 적이 있느냐? 아무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섬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느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섬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낭독도 잘하세요. 이렇게 들으니까 상상이 막 되면서 저 굉장히 관심이 가는 책을 추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책방 주인장님으로부터 책을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혜란 씨와 태재 씨도 제가 추천을 하나씩 부탁을 드렸었는데 먼저 우리 시민 대표이신 혜란 씨가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드릴 책은 미래 시민의 조건. 로버트 파우저 교수님이 지으신 미래 시민의 조건이라는 책인데요. 부제로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 사용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만나본 은평구 주민분들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교수님께서 미국인이신데 한글로 본인이 한글로 이렇게 번역 없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거든요. 책 전체를요? 네, 그래서 되게 이방인의
그런 시각으로 한국인이 알아야 할 민주주의의 조건을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네, 좋은 역시 정치 외교 학도다운 추천을 저희가 받아봤고요. 그러면 추천 이유가 이 녹아든 구절 하나 낭독해 주세요. 영어의 이디어트는 고대 그리스어의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리스에서 무식한 사람은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고 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라는 의미이다. 네, 이 구절을 뽑았습니다. 진짜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 네. 교수님이. 네. 역시 막 대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또래 친구들이 이제 투표를 시작하잖아요. 네. 20살 되면. 그럴 때 읽으면 진짜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태재 씨도 추천을 해주시죠. 네, 저도 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네. 저는 다양한 학문을 넘나들며 수많은 책을 써낸 20세기 최고의 지성 버틀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을 또 이렇게 지적인 책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지적이려고 했던 건 아닌데 네. 이 행복의 정복에서 어떤 구절에서 감명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읽을 구절은 세상에 대한 그런 폭넓은 관심과 균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게 미미한 활동들이며 이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미미한 활동들, 타인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전부 다 알아야 세상에 대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세상을 좀 더 올바르게 보고 민주사회를 좀 더 올바르게 현명시킬 수 있는 가를 좀 떠올리게 하는 네. 구절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폭넓은 관심사는 긴장을 이완한다는 중요한 역할 외에도 여러 가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의 목적이나 자신이 속한 집단,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일의 방식에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면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이 수행하는 전체 활동 중에서 얼마나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잊기 쉽다.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지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몇 가지로 대답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활동을 하면서도 세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진짜 뭐 행복이 정말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뭐 헌책방을 돌아보면서도 느꼈지만 헌책방에서도 느꼈고 우리 도서관 마을에서도 느꼈고 산책을 하면서도 느꼈고 우리의 대화에서도 행복을 느꼈는데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선거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 행복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 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책을 한 권 추천해야 될 텐데, 네, 저도 골라왔는데요. 너무 다들 좋은 책을 추천해 오셔가지고 저는 약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가져와 봤어요. 소설인데요. 이 LA 운동화가 누구의 운동화냐면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1987 영화에서 강동원의 운동화. 그래서 이 1987 6월 항쟁에 이제 이한열 열사의 운동화에 대해서 이제 정말 재미없게 이제 역사책처럼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소설처럼 굉장히 김숨 소설가가 쓴 소설인데요. 저는 이 1987에 대한 영화를 알리고 싶었을 때 이제 그냥 딱딱한 책들도 많이 있었는데 소설을 읽으면서 그때를 상상하면서 어떤 인물들이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 강동원 씨 덕분인지 많은 분들이 책도 좋아하시고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찾아볼게요. 이 구절들이 다 좋은데요. 가치를 따지자면 LA 운동화가 지니는 가치는 역사적 가치에 해당할 것이다. LA 운동화를 비롯한 유품들은 L의 상징물이다. 단순히 L이 아니라 민주화를 위한 시위 현장에서 전경이 쏜 최루탄을 머리에 맞고 사망한 L.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L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책을 저도 추천을 해봤지만 역시 책은 서로 추천하면서 집에 가서 상대가 추천한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게
또 재미인 것 같은데 제가 네. 오늘 너무 하루 종일 많은 책 추천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주문해야 될 책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평소에 책을 네. 많이 읽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쵸.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이게 저도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세계가 정말 무궁무진해가지고 저도 책방을 하면서도 난 정말 모르는 책이 많구나라는 걸 항상 느끼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책과 길, 산책길에서 만난 선거. 오늘은 은평구 곳곳에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동네를 저희가 다녀보았습니다. 역시 이렇게 산책을 해보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멀지 않구나, 정말 가까운 일상 속에 자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요. 두 분은 어떠셨어요? 혜란 씨는? 저는 우선 정치외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그리고 시민 대표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을 보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항상 안타까웠었거든요. 근데 오늘 은평구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주민분들도 민주주의나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들과 좋은 경험한 것 같아서 잊지 못할 하루 될 것 같습니다. 네. 태재 씨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평구에 대해서 제가 살아본 적이 없고 또 가까이 산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했는데 오늘 산책하면서 책과 서점 그리고 책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은평구라는 도시가 되게 친숙하게 느껴졌고요. 제가 아까 그 도서관 마을에서 관장님께 살짝 여쭤봤어요. 은평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지. 물론 서울 시민이면 다 이용이 가능하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저도 이 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다시 또 다른 산책을 오면서 은평구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사실 두 분의 산책 친구들 덕분에 즐거운 산책을 함께 할 수 있었고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산책길 역시 최고의 코스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